안녕하세요. 난치성 피부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생기한의원 강남역점의 박지영 한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농성 한선염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농성 한선염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농성 한선염은 피부 깊숙한 곳에 위치하는 붉은 염증성 결절과 종기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서 흉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화농성 한선염의 역학 및 병태 생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농성 한선염은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 있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1 내지 4%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데요. 주로 사춘기 이후에 발생이 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3배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화농성 한선염은 모낭이 막히면서 아포크린 땀샘의 염증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화농성 한선염의 병태 생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의 모낭에서 염증 반응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염증 반응이 연결되는 누공, 누관이 형성이 되면서 피부 깊숙한 곳에 큰 관이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화농성 한선염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는데요. 화농성 한선염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6%의 환자가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함께 동반되는 것이 빈번합니다. 또한 사춘기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호르몬의 영향이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화농성 한선염의 악화 요인은 과체중, 비만, 흡연, 그리고 세균 감염, 데오드란트 같은 땀 억제제의 빈번한 사용이 악화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농성 한선염의 호발 부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땀샘은 2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3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가지 분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땀은 에크린샘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처럼 접히는 부위는 피지성과 연결되는 아포크린샘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포크린샘에서 화농성 한선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농성 한선염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이런 접히는 부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화농성 한선염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접히는 곳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염증을 띠고요. 그리고 피부 깊은 곳에 위치한 딱딱한 결절, 그리고 종기, 심한 경우에 피고름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부분 악화됩니다. 특히 심한 통증이 동반되게 되고요. 이 병변 부위가 점점 확대됩니다. 또한 피부 깊은 곳에서 녹루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종기가 터진 부분이 유압되지 않고 계속해서 궤양과 흉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증의 경우에는 피부 속 깊은 곳까지 흉터가 발생하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농성 한선염의 중증도는 상기로 분류하는데요. 1기는 농양이 한두 개 있고 녹루관이 없고 흉터가 없는 단계입니다. 2기는 재발하는 농양이 있으면서 녹루관이 형성되고 흉터가 발생됩니다. 3기 같은 경우에는 녹루관, 흉터, 염증이 모두 융합된 병변이 보이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화농성 한선염의 중증도를 가지고 도대체 몇 기까지 한의학적인 치료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요. 한의학적인 치료는 수술 없이 1기에서 3기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화농성 한선염의 증상을 직접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1기에 해당하는 화농성 한선염 증상 사진입니다. 한 개의 농양이 있고 아직까지 녹루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흉터도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은 3기 화농성 한선염 증상 사진입니다. 여러 차례 수술에 의해서 칼자국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루관이 형성되어 있고 염증 반응이 모두 융합된 병변이
여러 곳에서 발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적인 화농성 한선염의 치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절개에서 배농을 하거나 이 병변부 자체를 절제하는 수술적인 치료법을 사용하고요.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같은 연고를 사용합니다. 또한 항생제나 레티노이드 같은 경구 약물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사제를 시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농성 한선염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양의학적인 수술로 화농성 한선염이 계속해서 재발되는 것은 한 번 형성된 녹루관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절개 배농을 하게 되지만 한 번 형성된 녹루관의 텅 빈 공간을 피부세포를 재생시키는 치료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의학적인 치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약과 약침을 통해서 녹루관의 정상적인 피부세포 재생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화농성 한선염 치료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약침 시술은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녹루관에 직접 시술하여 한약과 함께 세포 재생을 도모하는 치료입니다. 또한 침도와 침을 이용해서 서양의학적인 절개 배농을 하지 않더라도 배농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시술하는 시간은 좀 길죠. 시술 받는 분도 힘드시고 배농을 하는 한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자분께 좋아요. 왜냐하면 거의 흉터가 남지가 않거든요. 미세피부 치료는 환부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서 배농과 염증 배출에 도움이 되는 시술입니다. 광선 치료는 환부의 세균을 제거하고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시술입니다. 치료 예후 및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염은 발생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경과가 무척 빠릅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인 치료는 재발되지 않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증과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농성 한선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농성 한선염의 한의학적인 치료를 직접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